묘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1524년 명가정 3년 전교하였다. 영상이 경륜에서 아래기를 강의 습독관으로서 동반에 서용된 자는 그 본업을 잃었으므로 본사에서 상사시켜야 하겠는데 의원으로서 동반에 서용된 자는 그 교수를 겸하는 것이 규례이나 강의관도 이런 규례가 있는가? 이조에 물어서 아래라. 또 영상이 말하기를 대내전의 사신도 접견할 수 있다 했는데 일본 사신은 접견한 전례가 있으나 대내전의 사신도 접견한 전례가 있는가? 접대 우리나라가 중국에 포로로 바친 외인은 다 대내전의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표류인도 그곳에 있다 하니 대내전의 사신은 접견한 전례가 없더라도 후하게 대접해야 할 것이므로 접견하고자 한다. 가부를 예조에 시켜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2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즐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2일 갑진 네 번째 기사 평화도 용천군에서는 지난 7월 21일 이후에 여역으로 죽은 사람이 40명이고 철산군에서는 지난 7월 19일 이후에 여역으로 죽은 사람이 17명이었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2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오시에 태백이 사지에 나타나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즐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를 설서 손보는 서영관으로 연어관원의 이유가 아닌데 당참했을 면포를 사살에 요구한 일 때문에 옥에 가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벼슬에 있을 수 없으니 가소서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3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우시의 태백이 사지에 나타나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영산군 이전이 학질 비슷한 병으로 증세가 잠옷 중하니 맞는 약을 주고 양의를 보내어 구원하도록 하라. 또 그도의 감사에게 먹을 것을 상만하여 주라는 것도 하사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예전부터 왕자의 병에는 중사를 보내어 묻는 법이므로 중사는 대내에서 보낼 것이니 먹을 것은 사옹언을 시켜 마련하고 또 병조를 시켜 그 기말을 복말을 주도록 하라.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4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4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혼문관 부제학 최소권 등이 상소하기를 예전에 천하 국가를 다스린 사람 반드시 먼저 자기가 행하여야 할 일을 스스로 다할 따름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이미 그 도리를 다하게 되면 이를 당하여 응변하는 데 각각 마땅한 바가 있어 천하에 조차하기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썩 다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를 조처하고 물건을 대하여도 구체할 것인데 더구나 나라를 경영하고 머리 도모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더구나 위로 천심에 보답하는 것이겠습니까? 신들이 보건대 오늘날의 정치는 한결같이 당, 우, 3대를 본받았으나 본받는 것이 예전에 미치지 못함으로 재변이 거듭 이르는데 재변은 헛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부른 까닭이 없겠습니까? 강원도의 화재와 함경도의 수해와 평안도의 여역은 다 근거에 없던 것인데 한 해 안에 번갈아 나타났고 또 근자에는 태백이 낮에 나타나는데 기록을 상고하면 이런 때에 반드시 그 까닭이 있고 응엄한 데에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밝은 임금이 이런 일을 당하면 두려워하여 자신을 꾸짖고 이를 바루어서 하늘의 꾸중에 보답하여 재변을 바로 상스러 만듭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오늘날의 재변을 보이는 까닭은 곧 전하께서 수성하실 소지가 되고 상스를 이르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저 임금의 학문은 정령을 내는 근원을 찾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를 외고 해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 나면서 아는 자질일지라도 학문의 의자에 성취함으로 시종하여 늘 배우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의 밝은 성학이 고명한데 이르셨더라도 자문하고 강론하는 일을 어찌 잠시라도 그만두실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시니 성근이 지극하시나 의리를 논란하시는 것은 들은 일이 드뭅니다. 신들은 아마도 이 일이 성학의 한 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궁을 교양하는 방도는 더욱이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선도하지 않으면 버릇이 성품과 함께 이루어져 마침내 굳게 거부하여 받아들이지 않아 가르쳐도 금할 수 없는 환란에 이를 것입니다. 서연의 진독은 의만 해석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데가 있으면 반드시 묻고 막히는 데가 있으면 반드시 바루어야 점점 진전하여 날로 성취를 보여 덕성을 보태니 이것이 어찌 교양하는 하여 선도하는 근무가 아니겠습니까? 임금의 즐거움은 곧 밀력을 넉넉하게 하고 국맥을 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늘이 낳은 것과 땅이 기르는 것은 그 수가 한정이 있는데 한정이 있는 수로 끝이 없는 비용에 응하면 백성이 어떻게 편히 살겠습니까? 옛 임금이 띠로 지붕을 이고 흙으로 섬도를 쌓고 허술한 옷을 입고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는 데에는 참으로 까닭이 있었습니다. 기업을 세우고 통수를 전하는 임금은 반드시 후사를 본받는 바가 되거니와 전하께서는 동방의 중흥의 임금이시니 구법을 지키고 후사를 위하여 모책을 남기는 일을 깊이 생각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이 듣건대 근래 내탕에 저당한 물건 중에 혹 다 없어진 것이 있어 시전에서 사들이기까지 하였다 합니다. 내탕의 저장에는 본디 정해진 수량이 있으므로 전략하여 쓰지 않으면 반드시 백성을 손상하게 될 것입니다. 신들은 아마도 전하께서 검약을 승상하는 도리에 미진한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왕자, 왕녀의 집은 본디 정해진 제도가 있는데 근래 굉장하고 화려한 것을 극진하게 하려고 힘써 해를 벌려 이를 재촉하여 그칠 줄을 모릅니다. 신들은 아마도 어릿사람이 법을 어기고 제도를 초과하여 지나친 사치를 다투어 일삼는 것은 반드시 위에서 시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임금은 자손을 보존하려면 반드시 검략과 소박을 근본으로 삼도록 선도하고도 사치에 빠질세라 염려하였으니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대개 사치하면 반드시 교만하여지고 교만하면 반드시 문란하여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손의 안전을 보장하는 계책을 하면서 도리어 교만하고 문란하게 하겠습니까? 사습은 바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화의 후박과 풍속의 성쇠가 참으로 여기에 관계됩니다. 접대 젊은 사람들이 뜻을 얻어 진실을 가장하고 허위를 수행하니 선비들에게는 장수의 학문이 없고 사람들은 모르고의 뜻을 더하여 풍속이 경박하고 조정의 정사가 날로 문란하여졌습니다. 상상께서 예단할 시기에 이르러 나라가 편안하게 다스려졌으나 인심은 아직 안정되지 못하여 형세를 보며 주저하니 굽은 것을 바르다가 중정을 지나친 배단이 없지 않아 도리어 곡직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입을 다무는 버릇을 이루었습니다. 일에 임하여 홀로 담당하려는 사람 없고 자신을 도모하여 스스로 보존하는 사람만이 있는데 한 사람도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관습에 젖어 태연히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풍습이 자라면 서로 잘못을 본떠 마침내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벼슬을 두고 직무를 나누어 각각 담당하는 것이 있으니 모든 벼슬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근래 조정의 백집사 중에 결원이 많이 있으므로 직무가 폐기되어 모든 공적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인자는 다른 세대에서 빌어오지 않는다 하였거니와 선발이 마땅하다면 어찌 마땅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윗사람이 제주에 따라 헤아려 쓰기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 관부들도 결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이공홍화의 지위가 오래 비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라에 큰 의논이 있으면 누가 참여하여 정하겠습니까? 간선이 성심에 있고 모의가 대신에게 미쳐 임용을 어렵게 여기고 청차를 삼가서 어진 사람을 관위에 있게 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관직에 있게 하여 함께 천위를 같이 하고 함께 천직을 같이 하면 그 인재를 등용하는 도리가 어찌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은 일어나기 전에 예비하고 일어난 뒤에 도모하는 것으로 예전부터 이제까지 미리 꾀하지 않고서 천하의 일을 잘 처리한 사람이 없었으니 지금의 걱정거리는 일을 깊이 꾀하지 않고 환난을 미리 염려하지 않으며 구습에 따라 구차하게 지내는 데에 있습니다. 환난이 급하게 생기고 일이 눈앞에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계획하여 처치하려 한다면 어떻게 미치겠습니까? 지금 깊이 염려할 것은 서북 두 변방에 있습니다. 지난해 군사를 일으킨 뒤로 변방의 말씀이 이미 열려 있는 데다가 여기가 마구 성함으로 백성이 조폐하고 온도가 쓸쓸한데 전쟁의 방비는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변방을 방하는 계책에 중대하고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일이 더욱 급합니다. 환난이 일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어찌 당면한 장원한 계책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이르기를 계모를 무사람의 말에 따라서 하면 천심에 맞는다 하고 서경에 이르기를 무사람의 말이 같거든 살펴서 실행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옛 임금은 성취한 것을 자기의 공으로 삼지 않고 실패한 것을 남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큰 변이를 만나서 사람의 잘못이 어느 일에 있었고 하늘이 꾸중을 보이는 것이 어느 허물 때문인지를 모르면 황급하게 널리 조야에 물어서 그 말이 혹 맞을까 기대하였습니다. 지금 재변이 딱은 보이고 거듭 나타나서 어찌 인사가 잘못이 없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할 리가 있겠습니까? 큰 오한과 큰 변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가운데 숨어 있으며 분명한 조짐과 드러난 응험이 환히 보이는 겉에 나타났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일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자신을 죄책하는 말씀을 내려 조금이라도 얻는 것이 있는 말을 구하시어 중의 사람들이 품은 뜻을 벽에 하여 전심의 여론이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큰 우환과 큰 변괴가 드러나기 전에 절로 사라지고 분명한 조짐과 드러난 응함이 작을 때에 절로 그치게 하여 하늘에 응답하는 실제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 준조실록 51권 중조 19년 8월 1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홍문관의 소를 내리고 일렀다. 이제 소의 뜻을 보니 과연 마땅하다. 근래 재변이 거듭 나타나니 어찌 부른 까닭이 없겠는가. 더구나 변방의 말씀이 이미 시작되었고 싸움을 상대하는 별도 보였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양계는 나라의 섬은 북문인데 여역이 크게 일고 수재가 매우 심하니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영과 서연에서는 의리를 논란하는 것이 매우 강독하는 본의에 맞는데 내탕의 물건을 시전에서 산 일은 나도 들었다. 상의원이 세자의 가래에 쓸 것 중에서 없는 물건을 혹 시전에서 샀으나 값은 상의원의 면포로 주었으니 백성에게 더 부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임금은 비용을 전략하고 백성을 아끼며 적당한 때에 백성을 부려야 한다 하였으니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왕자 왕녀의 집은 근래 꾸민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나 지나치게 사치하다면 계측해야 할 일이다. 사습, 풍속의 그런 것이 날로 점점 글러져 가서 대신 대간 사이에서도 공동하여 서로 의심하기까지 하는데 조정이 먼저 추구하기 어렵다 하여 버려두고 묻지 않으니 사습이 무엇에 의하여 바르고 고쳐지겠는가. 논도 경방하고 이공홍화하는 직임은 몇 을만 반드시 가질 것이 아니라 마땅한 사람이라야 하니 반드시 자리를 채울 것 없다. 백집사 중에 빈 벼슬 자리가 많이 있는 것은 매우 옳지 않거니와 전조가 어찌 살피지 않겠는가. 서쪽 변방이 여역 때문에 모두 쓸쓸하게 비어서 변방만 충실하게 하는 방책을 의논해야 할 것이므로 이미 정부에 의논하여다. 재변을 당하여 전지를 내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하늘에 응답하는 것은 성실하게 하고 거칠애로 하지 않는다 하였거니와 재변에 응답하는 도리는 상하가 게을리하지 않고 각각 제 직무를 닦는 것만한 것이 없다. 진저실록 51권 중조 19년 8월 15일 정미의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홍문관이 상소하기를 내탕의 물건은 저축이 없어 저자에서 사들인 것이 많다 하였다. 내간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으나 외간에서는 상의원을 내탕으로 여긴다. 해마다 바치는 의대 같은 것은 상의원이 장만하여 바쳐야 하겠으나 세자의 가래 때 쓸 물건 중에 사들인 것이 많은데 이런 일은 나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야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는가. 또 그 사들이는 물건은 의뢰 본원의 노비의 신공으로 갚는 것이나 모자라서 그 값을 주에다 갚지 못하였을런지도 모르겠다. 전에 외방에 있는 노비의 신공을 죄다 바치지 못한 자가 있으니
그 수령을 다 곧 추구하도록 하라. 또 남념의 무역이 요란하므로 전일 공전을 주어 경작하게 하였는데 공무역에 배단이 있다는 것을 전에 이미 전교하였다. 해마다 바치는 의대 같은 자질구레한 일이라면 조정이 죄다 아래일 수 없겠으나 모든 무역하는 것 중에서 큰 것은 반드시 죄다 아래여야 위에서도 알고서 처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백집사에 빈자리가 많이 있다 하였다. 이공 홍화 하는 직임에 맞는 자가 적어서 혹 채우지 못하나 백집사는 이 중임과 같은 것이 아니니 혹 빈자리가 있으면 이조가 스스로 채워야 할 것이다. 증조실록 51권 증조 19년 8월 1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장원에 정교하였다. 내일 정사를 하게 하고 또 사람을 처형하게 하였는데 이제 다시 생각하건대 사람을 처형하는 날에는 의례 시사를 하지 않는 것이고 인물을 제비하는 것도 경사이니 정사를 하지 말도록 하라. 증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난곤 좌의정 이여청 우의정 광균 좌참찬 이유담년 우참찬 이항이 빈청에 나아가 아뢰기를 근일 재변이 여러 번 나타난 다 근년에 없던 큰 재변입니다. 정부는 엄량을 섭리하는 것인데 신들은 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 자리에 무릅쓰고 있으니 마음이 참으로 미안하여 사퇴하려 하고자 한지 오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좌기 전지를 보건대 정부는 마음을 다하여 보리하여 내가 참되게 하늘에 응답하는 것을 도우라 하셨으니 신들은 더욱 황공합니다. 신들도 어찌 마음을 다하여 보리하려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재주와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일에 골실이 많으므로 이런 재변이 있으니 신들은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건일 재변이 비상하거니와 양계는 나라의 서문, 북문으로 평안도에서는 여역이 크게 일고 함경도에서는 수재가 매우 커서 진도의 민가가 많이 떠내려 가거나 잠겼으므로 매우 염려스러운데 어제 홍문관이 상소하여 전지를 내려야 마땅하다 하였다. 대저 재변을 거치게 하는 도리는 부녀자가 근심하고 슬퍼하며 손을 모으고만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니 상하가 서로 닿고 각각 제 직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이제 호조의 공사를 보면 늘 쓸 물건이 반드시 없어져야 외공을 재촉하고 수령도 제때에 상납하지 않으니 갑자기 급한 일이 있으면 독촉하여 받아들인다. 민심이 마구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여겨서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승문의 일을 보면 이문 한어는 원래 배울 만한 젊은 문신을 가려서 그 인물을 익히게 하니 이것은 힘을 다하여 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잡된 일로 여겨서 전혀 부지런히 닦지 않으므로 이 업무에 능한 자는 이제 최세진 조익이 있을 뿐이고 그 밖에는 승상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보면 백집사의 태만을 알만하다. 이제 정부가 마음에 미안함으로 와서 사직하나 사직하는 것은 재변에 응답하는 도리가 아니다. 각각 제 직무를 수행할 따름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며 난곤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와서 사직한 것이 고래를 따른 것일 뿐인 듯 하나 신들은 견디기에 황공하여 아랜 것이니 관례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들이 재직하면 재변을 거치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재본을 가져오니 다른 사람에게 이 직임을 가름하게 하면서 계려가 있어서 정승의 도리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상께서 다시 헤아리소서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재변을 만나 삼공을 책면하는 것은 예전부터 그러게 여기는 것이니 경들은 사직하지 말라 하며 남곤등이 이어서 아뢰기를 번거롭게 감히 다시 사직하지 못합니다. 신들이 시종의 소정을 보니 그 뜻은 대개 상께서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외방 사람이 이를 말하려 하더라도 어떻게 스스로 아랠 수 있겠습니까? 근래 구원하지 않으지 오래거니와 이제 전지를 내리신 것이 이미 간척하시나 구원하시는 뜻이 별로 없으니 중매로 하여금 실봉을 올릴 수 있게 하여 각각 이 일을 논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신들이 재변을 거치게 할 방도를 생각하나 얻지 못하니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위 말한 것을 보면 비용을 절약하라고 하였고 또 왕자 왕녀의 집이 제도에 넘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우연히 생각한 것이겠습니까? 국가에 허비하는 일이 없는 듯하나 왕자 왕녀의 혼례를 혹 한때에 아울러 거행함으로 그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는 하나 또한 비용이 더 많아지는 폐단이 있습니다. 대저 재용이 다 없어지면 백성의 힘이 공공해질 것입니다. 옛사람이 비용을 절약하고 백성을 아낀다 하였으니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임금이 백성을 아끼는 방도입니다. 상께서 늘 비용을 절약하는 방도를 생각하신다면 지나치게 쓰는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자 왕녀의 집은 본디 국가가 지어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하고 화려하게 하려고 다투어 힘쓰는 폐단이 없지 않고 이뿐이 아니라 사대부의 집도 따라서 본떠 제도를 넘치는 자가 많으니 반드시 상께서 억제하셔야 아래 사람을 교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영조할 때에 드는 나무 하나 돌 하나도 백성의 힘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는데 백성의 힘이 다하고 나면 구제할 수 없으니 이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 옛사람이 이르기를 집이 다스려지고서야 나라가 다스려진다 하였는데 대저 궁금은 집이고 외조는 나라입니다. 옛 임금은 반드시 먼저 내치를 엄하게 하였는데 내치가 엄하고서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이르기를 안의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밖의 말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하였는데 이것이 조정을 바르기 위한 근본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구원하는 일은 전에 이미 정부에 전제를 내렸으니 이제 다시 내릴 것 없다. 비용을 절약하는 일은 세자의 가래에 쓸 것이 매우 많아 사들인 물건도 많았으므로 시종도 상소하여 놓게 하였으니 내가 살펴 생각하여 다시 억제를 가하겠다. 집이 제도를 넘친 이런 조정조에서 군인을 많이 정하여 그 일을 쉬이 끝내어도 시종이 공사가 오래 끄는 것을 논하였는데 더구나 이제 군인 20명만으로 그 일을 빨리 끝낼 수 없으니 시종으로서 상소하여 거듭 논하는 것이 마땅하나 내가 이 일을 전혀 잊은 것이 아니다. 이미 해사를 시켜 그 일의 기한을 정하게 하였는데 기한을 정하고 나면 제도를 넘으리 하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치를 엄하게 하는 일은 안팎의 말이 서로 통하는 것은 형상이 없는 것이므로 그것을 알아내기 어려우나 안의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밖의 말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이제 시작된 말이 아니고 옛사람이 이미 한 말이므로 내가 일찍부터 잊지 않고 유념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51권 중조 19년 8월 1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헌부 전원이 아뢰기를 어제 듣건대 홍문관이 상소한 뒤에 전교에 요즘 대신 대간이 서로 의심하는 일이 있는데 그 자자에는 간사한 사람이 뜬 소리를 만들어 대신 대간이 서로 의심하게 한다 하였다. 조정에 버려두고 묻지 않으니 사습이 무엇에 의하여 바루어지겠는가 하셨다 합니다. 이것은 본부가 추구하기를 청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신을 공박하려 한다는 것은 대간이 한 일이 아닌데도 이처럼 시끄럽게 퍼졌으니 이것은 뜻을 얻지 못한 사람이 대신과 대간이 어그러지게 하여 조정을 요란하게 하려고 한 짓일 것입니다. 예전부터 비언은 추구하기 어려운 것이니 궁극히 추구하려면 공함으로 추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형장을 써야 될 것인데 그 말을 만든 자는 찾지 못하고 옥사가 다른 사람에게 관여된다면 큰 옥사가 일어나서 조정이 도리어 고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만든 자의 뜻은 본디 조정을 요란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제 형장을 써서 금극히 주문한다면 바로 그 쓸쓸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니 신들이 널 추구하려 하였으나 그러지 못한 까닭이 이것입니다. 이제 정교가 여기에 미쳤으니 신들은 재직하기가 미연함으로 감히 사직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홍문관이 상사에 사습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였으므로 사습이 바르지 않은 것은 또한 대신 대간이 서로 의심하면서도 묻지 않기 때문이다고 대답하였는데 이것은 그 사습이 바르지 않은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대간이 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었다. 양계는 연어때일지라도 백성을 옮겨서 채워야 마땅한데 더구나 이제 평안도는 구축한 뒤로 요역이 크게 일어 군민이 조전하니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을 들어가 살게 할 것을 청하여 해사를 시켜 마련하여 아래게 하였으나 억지로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은 형세가 어렵습니다. 평안도는 본디 소유하여졌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안정할 수 있는 것은 하삼도뿐인데 과연 억지로 들어가 살게 한다면 또 세도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들어가 살 자를 뽑는 일을 상께서 매우 어렵게 여기시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십니다. 또 전일의 전교는 법륜이 행위하였으나 이 법은 거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하삼도의 조간을 따라보네요. 향국에서 무단하는 호강한 풍광과 원악의 향리를 가려 아래게 하여 들여보내면 마땅할 듯합니다. 상께서 사명이 자주 나가는 것을 번거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제상 어사는 일에 익숙한 직질이 높은 사람을 가려서 차출하여 사목을 가져가서 제상에 관한 계본을 올린 뒤에 오로지 추세하는 일을 하게 하소서. 그러면 한편으로 풍습을 고치고 변방을 채우는 계책에도 이롭겠습니다. 또 여영 무장에서 구축한 뒤에 저들이 자성 등에서 사냥이나 고기잡이를 하면 다 도둑으로 논하는 것을 이미 수교하여 법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들이 빈틈을 타서 들어와 노략질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상께서 그렇게 하면 변장이 공을 바라는 패단을 만들고 저들이 원한을 품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하셨으니 이 뜻은 오랑캐를 대하는 도리에 매우 합당합니다. 다만 자성의 시번수 등지는 추파보, 이동, 상토보와 매우 가까우므로 저들이 들어와 노략질할 걱정이 없지 않으니 변장에게 상줄 때는 그때에 따라 참작해야 하거니와 두세 해 동안 이렇게 하면 변장도 조정의 뜻을 알 것입니다. 또 도둑으로 논하는 것을 이미 저들에게 일렀으니 이대로 들어와 노략질하는 자가 있다면 배더라도 저들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교대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6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삼공이 또 아르기를 입거의 일에 대하여 상께서 한꺼번에 뽑아내면 죄가 있는 사람 있는 자가 혹 면하고 죄가 없는 자가 뜻밖에 당할 것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뜻은 지당하시나 경관과 수령은 하는 것이 다릅니다. 수령은 죄를 범한 사람이 있더라도 혹 두려워하여 적발하지 못하고 유향소도 하지 못하나 경관을 보내어 감사 수령과 함께 의논하여 뽑게 한다면 그 형세가 쉬울 것입니다. 또 뽑힌 자가 명목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다 가멸하고 호강한 사람이니 변방을 채우게 하는데 매우 합당하나 억지로 들어가 살게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니 천교하기를 토호인 분간을 추세하는 이런 경차관이 간명하게 뽑으면 될 것이니 내가 사람을 가려서 보내겠다. 또 그 사목은 미리 승전을 받으면 시끄러이 전파될 것이니 경차관이 내려갈 때 바로 사목을 만들라 하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6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간운이 합사의 아래기를 어제 소위에 답하신 본부에 대신 대간이 서로 의심하는 일을 조정히 버려두고 묻지 않으니 사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워지겠느냐 하셨습니다. 신들은 언책을 맡았는데 추구하기를 청하지 못하였고 상교가 또 이러하시니 재직하기가 미안하므로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아랜 뜻은 전에 경연에서 이미 알았다. 또 내가 말하는 것은 말을 만든 자를 가리킨 것이고 대간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헌부가 와서 사직하였는데 또한 이 뜻으로 답하였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7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7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7일 개요 세 번째 기사 미시의 태백이 오지에 나타나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7일 개요 네 번째 기사 형조 등에 전교하였다. 이제 변방을 채우기 위하여 충청 경상 전라 삼도에 제상 어사를 보내 향곡에서 무단하고 양민을 모점하는 호강한 풍광과 공천 4천을
용언하여 부리는 자를 적발하는 절목으로 병조와 함께 의논하여 마련해서 아뢰라.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왕자 왕녀의 집이 제도를 넘지 말게 할 것과 안팎의 말이 서로 통하지 말게 할 것을 시종이 널 논하거니와 외관에 서지 내가 억제하는 뜻을 알겠는가. 또 왕자 왕녀의 혼리에 쓰는 것은 횡간에 따라서 하나 근래 정혼한 뒤에 내려줘 비용을 돕는 물건이 있었는데 이 뒤에는 주지 말아야 한다. 왕자 왕녀의 집이 제도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모르겠으나 감력관을 불러 기한을 정하여 빨리 마치라는 뜻을 말하고 또 예전부터 해오던 제도를 넘지 말도록 하라. 안팎의 말이 서로 통하는 일은 내가 엄하게 다스리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이것은 형상이 없는 일이므로 알 수 없다. 자비정안에 출입하는 자빈이 혹 있으므로 내가 전에 중사를 시켜 감시하게 하였는데 이런 일을 외조가 모름으로 상소하여 논한 것이다. 이제 이 뜻을 전하는 것은 성전을 받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 알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전하는 것이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이행을 의정부 조찬승으로 허괭을 이조 참판으로 황맹헌을 예조 참판으로 삼았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1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철산군에서 7월 20일 이후에 여역으로 죽은 자가 6명이고 용천군에서 이달 6일 이후에 여역으로 죽은 자가 3명이었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당하관 문신을 정시하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중사가 돌아옴에 따라 영산군 이전의 병이 위급하다는 말을 들으니 내가 매우 염려된다. 물론 약물은 갈 때에 지어 보내겠으나 부처 사는 곳에 의지할 만한 노비가 없으니 곧 경중으로 옮기는 수는 없더라도 근처에 양해하고자 한다. 이 뜻을 삼공에게 의논하라.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충청도 서산에 사는 양처중의 아내 유씨가 나이 100세이므로 쌀과 콩을 주라고 명하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앞에 간 배감이 요동에서 돌아왔다. 요동의 이자 존호를 더 올린 이 일 때문에 우리나라더러 진화하라는 자문이었다. 가지고 왔고 또 요동이 경사에 지나는 표문을 베껴서 아뢰었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0일의 개축 세 번째 기사 강원도 회양 금성에 서리가 내리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영산군 이정의 병이 위중한데 저곳에 있다가 사고가 난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경중에 돌아오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문 밖으로 양해하여 편안히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단가. 이 일은 이미 정부를 시켜 의논하게 하였으나 마음이 매우 미안하므로 이제 다시 묻는 것이다 하며 영사남군이 아뢰기를 지난해에 하문하시고 이제 다시 이와 같이 하시니 우의 예정은 지극하십니다마는 당초에 조정이 종사의 큰 계책을 위하여 아랜 것이니 본디 사사로운 은혜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채칭 대사관 유관이 상소하였다. 대리야 천하일은 나타나기 전에 기미가 먼저 보이고 어지러워지기 전에 조짐이 이미 싹 트는데 나타나기 전에 꾀하면 그 공이 쉬우나 이미 어지러워진 뒤에 구제하는 것은 그 형세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밝고 슬기로운 임금은 싹 트기 전에 환난을 없애고 어지러워지기 전에 치안을 보존하여 꾀하기 어렵고 구제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지 않게 합니다. 대저 하늘이 사람에 대하여 감응하는 것이 밝음으로 여기에서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저기에서 엉음하는 것이니 사람에게 부른 까닭이 없는데도
하늘이 이변을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근자의 설이 눈, 우박, 지진, 홍수와 영동의 화재와 관서의 여역이 있고 무지개가 이변을 보이고 별의 형상이 이변을 보였으니 제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예전부터 없는 일입니다. 장차 올 환란이 이미 앞에 닥쳐 인해하는 하늘이 전하에게 경고하는 것이 이처럼 간절한데 전하께서는 궁궐에 깊이 계시어 참되게 염려하고 수성하심이 과연 하늘의 구중에 보답하여 환란을 그치게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의 안의 말이 문지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밖의 말이 문지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한 까닭은 궁위를 엄하게 다스려 사사를 청하는 조짐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자의 외척은 쑥목을 매우 엄하게 하여 안팎을 끊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청이 그 사이에 끼어든다면 먼저 그 집을 다스리고서 나라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자의 내정이 신밀하지 않아 여알이 잘못 행해지니 도성 사람들이 서로 전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속으로 탄식합니다. 대저 온 궁 안은 곧 전하의 한 집이니 가정이 닦이고 닦이지 않는 것은 전하 한 몸의 책임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안팎을 더욱 엄하게 하고 금 위를 칭려하시어 안팎의 구분이 판년이 문란하지 않게 하소서. 왕자 부마의 집의 칸수는 각각 그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조정께서 검소의 덕을 승상하고 사참의 폐해를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집을 꾸밀 때 법제를 지키지 않고 애써 장려하게 하기를 좋아하므로 해를 넘기도록 감독하여 일하여도 공력은 반도 성취하지 못하고 관장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공까지 부림으로 처자를 보존하기 어려워서 관부에 호소하며 재료가 나는 곳은 실어 나르기에 괴로워서 길에서 오오하니 이것이 어찌 전하께서 조종에 끼친 뜻을 잘 못받아 자손을 검약하는 바탕으로 이끄시는 일이겠습니까? 말하건대 전하께서 참나무 버릇을 고쳐 이어갈 수 있는 도리가 되게 하고 한결같이 성은을 지켜 후사가 본받게 하는 것이 있게 하소서. 백성을 교화하는 관원으로 수령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 수령의 현부는 백성의 고락에 관계됩니다. 요즘 현우가 한 가지가 되고 청탁이 한데 섞여 교만은 칭찬받고 성실한 용담되기 어려우므로 그 재능이 있다는 것은 주전이 풍미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어질다는 것은 서문이 은근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뇌물을 보내는 것이 버릇이 되고 비난과 칭찬이 거꾸로 되니 이러고도 어찌 타모의 풍습을 경계하고 순량의 교화를 빚어낼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조정이 힘써 관계를 스스로 지키고 아침한다의 사람을 첨가하지 않도록 신칙하시어 백성의 어른이 되는 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임무로 여기고 윗사람만 잘 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청렴한 기풍이 절로 일고 백성이 혜택을 받게 하소서. 접대 구측의 군사를 한 번 일으켜서 서북의 혼란을 일으켰을 때에 군사 말이 반이나 죽었고 이어서 여역으로 죽는 군민이 걸핏하면 일천을 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막대한 우환이므로 계획하여 조치하는 것이 전보다 백변화되어야 워낙 마땅할 것인데 조정에서 놀라 서로 경계하고 한 가지 계책을 세워 뒷날에 적을 막고 이길 방도로 삼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은 예비하면 성공하고 예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니 기미를 살펴 응변하는 방책을 조금도 넣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날마다 대신들과 변방의 방비를 강구하시어 크게는 주장부터 작게는 비장까지 그리고 용병의 방법과 적당한 저축에도 미리 조처하지 않는 것이 없게 하소서. 그러면 갑작스런 사변이 조석에 일어나더라도 황급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대저 잘 다스리는 임금은 능히 기선에 밝아서 사물의 변화에 응할 수 있고 환란이 일어나 장차 예측할 수 없게 되더라도 능히 수작하여 처치할 수 있어 나타나기 전이나 어지러워지기 전에 도모하고 구제합니다. 더구나 지금 세만 패다는 바야로 눈앞에 급한데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변을 당하여 경계하고 두려워하시며 사사로운 여알을 물리치고 참남한 집을 금하시며 탐호를 내치고 염치를 권리여 하시며 모책을 극진히하여 변방을 굳게 하소서. 그러면 종사가 다행하고 백성이 다행하겠습니다. 집이 정옥경, 장령, 한윤창, 박명손, 지평, 황윤준, 험남, 이희건, 정은, 김연이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근래 재변이 비상하니 어찌 부른 까닭이 없겠는가. 내가 매우 두렵다. 안팎을 엄하게 다스리고 집에 관하여 검지하는 일은 이미 정원에 말하였다. 수령을 가리고 변방의 방비를 굳게 하는 일은 조정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진저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오시의 태백이 사지에 보였다. 진저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3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백성의 고락은 수령에게 달려있고 어제 대간이 상소하여 역시 이 뜻을 말하였다. 수령은 본디 가려 보내야 마땅하다. 함의 특징과 허갱 이조 참판이었다. 아래기를 수령은 가려야 마땅합니다. 말은 사람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혹 쓸만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백성을 싫어하게 하는 자가 있고 혹 그리 어질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백성을 안정시키는 자도 있으니 사람을 알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방의 수령에는 어쩔 수 없이 무인을 차출하지만은 자상하고 계제하는 것은 무사가 문신만 못하다. 더구나 어제 평안도에 바야흐로 남쪽 사람을 뽑아서 들어가 살게 하므로 반드시 더 위로하고 오르만져야 편안히 붙여 살 것이니 더욱이 가려보내야 마땅하다 하며 허괭이 아리기를 조정조에서는 육진 중에서 두 원을 둔 곳에는 의뢰 문신을 섞어서 차출하였으나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문신이 화를 잘 쏜다 하더라도 사변이 일어나면 적을 막는 것은 무인만 못합니다. 양계에는 변방의 말씀이 이미 열렸으니 반드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반드시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대저방어하는 일은 문신이 무신만 못하고 백성을 돌보는 일은 무신만 못하니 육진 중에서 두 원을 둔 곳에는 지금도 무신을 섞어서 차출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변방의 말씀이 이미 열렸는데 경은 전에 양계의 감사였으니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 특별히 할 만한 계책이 없는가 하니 허경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양계는 여름에는 저기 강물에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나 겨울에는 강이 얼어서 적들이 들어오기 쉬우므로 작은 보에는 거듭 들어오는데 큰 보는 혹 30리까지도 사람이 없으니 저기 오면 막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특별히 방비할 계책은 없고 오직 조방장을 보내 방비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각 진보에 낱낱이 내려보낼 수 없으니 요회지에만 군사를 뽑아 머물러 방비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대저 이런 큰 일은 삼군과 병조,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여 조치해야 할 일입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어제 대간의 소위에 말한 변방을 방비하고 저축하는 일은 대신들이 모여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1권 중조 19년 8월 23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이 일을 탐내는 무리 중에는 절친한 사이일지라도 비리로 송사를 일으키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무지하고 간사한 무리라면 그만이겠으나 사리를 아는 조관과 종친들도 많이 있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철저히 다스려야 징계되어 그만둘 줄 알 것입니다. 혹은 이 운은 정과 출신이고 벼슬이 당상인데도 제 사촌들과 전면을 소송하였는데 척인이 얻은 문기를 이 운이 사출 관가를 격려하는 것을 사출이라고 한다. 핑계로 빼앗아 두고 주지 않고서 여러 해 동안 송사를 일으키면서 그때마다 헌납하지 않았고 평분하게 되어서는 자기에게 불리할 것을 염려하고 또 전에 얻은 노비를 그대로 차지하고자 하여 빼앗았던 문기를 그제야 비로소 환납하였으니 그 간위가 현저합니다. 수음판관 최명호는 제4촌 아우 최명현의 노비를 빼앗으려고 제 조모의 유서를 맹현이 뒤미쳐 기술하였다 하였으나 그 유서는 맹호가 쓴 것이고 그 아비가 보증하여 부자가 함께 창명하고 문기를 만든 것인데도 도리어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신양수 회, 희양수 위, 회양수 선손, 중의위 유기종 등은 제 조모인 우상군의 아내 유씨가 8자녀에게 전면을 나누어 줄 때에 함께 창명하고 문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제 사촌 곤양수 등이 따로 얻은 노비를 빼앗으려고 그 문기는 조모가 늙고 우둔하여 곤양수가 농간을 부려 만든 것이라고 말을 꾸며 허물을 돌리고 조부가 만든 문기를 훼손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간사한 무리라도 이보다 더 할 수 없으니 다 파출하여 종신토록 사로에 끼지 못하게 그 나머지를 징계하소서. 남천군 이쟁의 아내 최씨가 원고가 되고 청안군 이영의 아내 노씨와 회원군 이쟁의 아내 정씨가 착인이 되어 전민을 서로 소송하여 노씨 등이 이미 3번 득신하였는데 최씨가 상은함으로 다시 근부에 내려 고쳐 밝히게 하셨습니다. 3번 득신한 것은 다시 청리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나라에 정해진 법이 있는데 이 법이 한번 무너지면 간사한 무리가 어지러이 잇따라 일어나서 단속을 기할 길이 없을 것이니 다시 청리하지 마소서. 또 하삼도의 토품관을 뽑아보내는 일은 병조, 형조만을 시켜 함께 의논하게 하셨으나 아마도 상세히 다 할 수 없을 듯하니 대신 및 병조, 형조와 함께 다시 더 마련하게 하소서. 또 토는 다른 도에 있는데 하삼도에서만 뽑으면 치우친 듯하니 팔도에서 모두 뽑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혼 최명호 신양수 등의 송사는 간사한 무리와 같은 것이 아니다. 매우 징계해야 하겠으나 이제 바야흐로 추구함으로 가벼이 파출할 수 없다. 승수하지 못하면 절로 그 죄가 있을 것이니 결단을 끝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남천군의 아내 최씨의 일은 과연 3번 득신하였다면 법사가 스스로 정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4일 을묘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영천군수 김자수는 탐호하여 백성을 침학하니 바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북문에 의하여 갈 수는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3일 을묘 5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토호를 다른 도에서도 모두 뽑는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니 3도에서만 뽑는 것이 온편하다 하였으나 내 생각은 대간이 아랜 것이 맞으니 내일 대신에게 다시 의논하겠다. 진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학 연의보를 강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기에 말하기를 형벌을 줄이고 적게 거둔다 하였다. 백성의 생활을 후하게 하는 것은 요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적게 하는데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대저 백집사는 낱낱이 가렸을 수 없겠으나 수령으로 말하자면 백성을 교하는 벼슬을 하고 일을 다 혼자 결단함으로 가려서 맡기지 않을 수 없다 하며 동지사 김만노가 아뢰기를 사람은 워낙 알기 어려워서 가려서기도 어렵습니다. 대저 우리나라는 인물이 적으므로 군수 부 사이에 결혼이 있으면 한꺼번에 의망하지 못하고 전망이 내려지기를 기다렸어야 후망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금 남행의 관원 중에 내직으로 감찰이 되지 못하고 외직으로 수령이 되지 못한 자는 한 벼슬에 오래 있어 마치 종신하는 벼슬같이 옮기지 못하니 이 때문에 인재를 등용하는 길이 넓지 못합니다. 사판에 새로 오른 자는 쓸만한 자가 있더라도 사일이 적어서 승사하지 못하니 본조도 어떻게 해야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쓸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신의 재주와 식견이 어두워서 미처 알지 못합니다. 어찌 지금처럼 인물이 적을 때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인물이 적음으로 널리 뽑아서 주의하지 못하는 것은 상하가 다 아나 이제는 다른 세대에서 빌려올 수 없으니 다만 가려서 차출해야 할 따름이다. 대저 수령은 백성의 고락에 공개되는 것이니 더욱이 가려서 차출해야 한다. 또 주의를 보면 토호는 하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삼도에서만 뽑는다면 저들이 반드시 주의를 범한 자는 다른 도에도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 도에서만 뽑느냐 하여 이 때문에 조정을 의심하게 될 것이니 헌부가 아린 것이 마땅하다 하며 영사 이 유청이 아뢰기를 이 일은 본디 양계를 위한 것인데 양계 사람을 뽑으면 안 될 것이고 강원도 황해도 경기는 백성이 적음으로 뽑더라도 많이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 평안도에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은 빨리 해야 하겠으나 재상의사를 시켜 뽑는다면 일이 끝난 뒤에 할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양전 군적의 일이 끝난 뒤에 억지로 들어가 살게 할 사람을 뽑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4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조 판사가 경륜에 사례기를 인물이 적어서 채워 차임할 수 없다 했는데 변통할 방도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 대신이 다 모이니 아울러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영의정 남곤, 좌의정 이효청, 우의정 권균, 우찬성, 이행, 우참찬, 이항 등이 아뢰기를 이전에 이런 신들의 생각을 전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상위 영상군 이전을 양해하는 것을 물었으므로 정부가 옳지 않다고 하고 또 조정을 시켜 함께 의논하게 한 것을 아뢰었었다. 병조판서 홍숙, 호조판서 안윤덕, 형조판서 조계상, 예조판서 윤원보, 이조판서 김한노, 한승부, 판윤, 한영윤 등이 아뢰기를 당초에 조정이 종사의 큰 계책을 위하여 이와 같이 처치하였으니 아래에서 아마도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대신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보존하는 방도로 하였고 이제 다시 양해할 수 없다고 하거니와 과연 간사한 사람이 때없이 이 사람을 구실 삼으니 이대로는 다시 의논하지 않아야 하겠다 하였다. 남곤 등이 아뢰기를 변방을 방비하는 일은 멀리서 헤아릴 수 없으니 양계의 변장을 시켜 방락을 조목으로 진술하여 올리게 한 뒤에 함께 의논하여 처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곡식을 저축하는 일은 각별히 조치할 일이 없으나 양계에서 상공하는 초서피, 학피, 토표피는 국용을 헤아려서 바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미국으로 가름하여 바치게 하면 국용이 모자라지 않고 백성도 마련하기 쉽고 군자를 보탤 수 있겠습니다. 토호 품간을 찾아 모으는 일은 팔도에서 다 뽑아야 옳겠으나 양계는 본디 그곳을 채우려는 것이므로 있더라도 형세가 다른 도로 옮길 수 없으니 이것은 뽑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 나머지 황해도 강원도 경기는 뽑을 만한 자가 있기는 하나 어사를 시켜보면 소요할 듯하니 사목을 만들어 감사에게 행위하여 찾아 모으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인재를 등용하는 일은 요즘 빈자리가 많은데 전조가 차출하여 채울 수 없다면 이조 판사가 아랜대로 해야만 옳겠으나 그렇게 하면 사태와 같을 듯하여 전일 도태된 자는 그 일이 혹 확실하지 않고 새로 첨가되는 자도 더할 것이 없으니 해사를 시켜 인기를 헤아려 등용하게 하소서. 또 입거시키는 일은 처음에 공천 4천을 용언하고 향곡에서 무단하는 호강한 분간을 세 가지를 뽑게 하였으나 이제 신들이 다시 의논하니 호강하고 무단하는 무리를 수령과 유향소가 뽑게 하면 원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뽑지 못할 것이므로 이들이 적발하기는 매우 어렵고 많이 뽑아내지 못한다면 변방을 채우기에 능력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호강 등 세 조목 밑에 죄명을 더 적어 아래니 경찰관을 시간 낱낱이 거행하게 하면 아마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무릇 호강하다는 자는 풍간뿐이 아니고 서인 청구에도 혹 있으니 모두 뽑는다면 넉넉히 변방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양민을 모점한 일에 대해서는 당초의 병조 형조가 함께 의논하여 마련한 것은 3구 이상 모점한 것을 죄준다 하였으나 이 조목은 불편한 듯하니 1구 이상일지라도 뽑아서 입거시켜야겠습니다 하고 남곤이 홀로 아뢰기라. 공채를 많이 받고도 호부함을 믿고서 여러 해 동안 바치지 않는 자와 아비에게 불효하고 또 불목하며 죄가 강상을 범하여 정리가 매우 중한 자도 아울러 입거시키소서 하였다. 초서피는 노랑 가슴 담비 가죽이고 학피는 오소리 가죽이고 토표피는 스라소니 가죽이고 행이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다. 학피가 오소리구나.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4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병조판서 홍숙이 아뢰기를 수군과 육군의 호수와 보인을 여외의 보인으로 채워도 모자람으로 절호된 자와 보인을 채우지 못한 자가 매우 많은데 전라도 경기가 더욱 심합니다. 사목에는 호수와 보인을 채우지 못하면 보인의 솔정과 여정으로 충정한다 하였으나 각 고을은 사람의 수가 고르지 않아 솔정, 여정이 혹 여유 있는 곳도 있고 모자라는 곳도 있으니 여유 있는 고을 사람을 모자라는 고을의 군사에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을에는 각각의 액수가 있으므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데 이제 대신들이 마침 모였으니 함께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전교하기를
입가시키는 조건은 매우 마땅하나 다만 공채를 많이 받고서 여러 해 동안 바치지 않는 자를 죄주는 것은 마땅하다. 10석 이상을 다 죄주면 너무 중한 듯하니 이제 15석 이상을 죄주는 것이 옳겠다. 또 양민을 모집하는 자는 다 입거시켜야 마땅하다. 다만 모점이라는 것이 군역을 도피한 양민을 용언하는 것이라면 일구일지라도 죄주어야 하겠으나 혹 갈 곳이 없는 가난한 백성을 고공으로 삼았는데도 모두 허접하였다 하여 주의준다면 애매할 듯하다. 변방을 방비하고 곡식을 저축하는 일은 아랜대로 해야 하겠다. 또 토후를 뽑아 보내는 일은 이미 어사를 보냈는데 황해, 강원, 경기, 세도에도 모두 어사를 보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인재를 등용하는 일은 이조판서가 변통할 방도를 만들 것인 개청하였으므로 이를 의논하는데 이제 들으니 대신이 아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 대저 물이는 때때로 달라지는 것이 있어 처음에는 쓸만하지 못하다 하였다가 뒤에는 쓸만하다 하는 수도 있는데 이제 도태하여 버리면 종신토로 쓰이지 않을 것이니 아직은 유사가 참작하여 쓰도록 하라. 절호의 여정을 충정하는 일은 병조가 아린 것에 의하여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매 대신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라. 여정을 충정하는 일은 홍수기 아는 대로 옮겨서 충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51권 중조 19년 8월 24일 병진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대학년이를 강독하였다. 시간간 황효헌의 아래기라. 육제의 상소에 상택이 하류에 부족하고 하증이 상문에 막히니 다시 면대하여 득실을 논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근래 이변이 많은 것이 예전부터 없던 일이므로 신들도 상소하여 구원할 것을 아뢰었습니다. 재변이 이처럼 큰데 구원은 오히려 넓지 못하므로 조정에 있는 신하는 그래도 혹 진언할 수 있으나 외방 사람은 아뢰고자 하는 것이 있더라도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청근대 구원하는 분부를 내리시어 각각 서서 아뢰게 하여 쓸만하면 쓰고 쓸만하지 못하면 버리소서. 이것은 미천한 자에게 덧는 도리이니 그렇게 하면 무릇 외방 수령의 일과 백성의 고통을 간절히 아뢰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정부에 전지할 때 정원에 미처 서서 아뢰지 않았으므로 나도 미처 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중예에 효유하게 하였으니 말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스스로 아랠 수 있을 것이다. 또 백성의 고통을 면대하여 묻는 것이 말로 아뢰는 것보다 절실하므로 이제 의사가 가을 때에 백성의 고통을 묻게 하고자 한다. 대저 조정이 미처 듣지는 못하였으나 민간의 고통이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며 참청과 민수 천이 아뢰기라. 근래 오래 구원하지 않으셨으므로 전에 주의기 전지 내리실 때에 신은 반드시 구원하시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승전세계가 물으니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구원하는 일을 정부와 와서 여주었을 때 정교에 무릇 사람은 상시에도 말을 아랠 수 있으니 반드시 구원하는 본부를 기다렸어야 말을 아랠 것 없다 하였습니다. 대저 구원은 전에도 하였고 이제는 또 재변을 만나 더욱 척신해야 하니 구원하는 본부를 내려 사람마다 각각 소견을 아뢰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4일 병진 6번째 기사. 자비문 안에 들어온 자빈을 추문하게 하였다. 전교하였다. 자비문 밖의 자빈을 늘 금하게 하였으나 오늘 중설을 시켜 적간하니 들어온 자가 있었다. 이것은 늘 문안하러 오는 왕자군의 비자의 무리가 아니었으니 추문하게 하라.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4일 병진 7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4일 병진 8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4일 병진 9번째 기사. 팔도의 감사에게 하서하였다. 근래 재변이 따라 성문이 경계를 보이고 인화가 재앙을 일으키며 서방의 여역과 북방의 수해가 다 근거에 없던 일이니 내가 매우 두려워 염려하나 구제할 바를 모르겠다. 자목을 맡은 자가 제 직임을 다하지 않아서 백성을 괴롭게 하여 원망이 도로 이뤄 위로 화기를 범하게 하는 일이 있는가 염려되어 매우 두렵다. 경감하라는 명을 매양 내려도 혜택이 아래에 미치지 않고 농상을 힘쓰라는 본부를 부지런히 하나 관리가 봉행하지 않는다.
일마다 다 이러하니 아랫 백성이 어떻게 실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경은 백성의 고통을 묻고 탐욕 잔악한 자를 적발하여 빨리 치게 하라. 증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5일 성사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들었다. 대간이 저널이를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증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6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어사 이환을 평안도로 심사순을 함경도로 보내어 제2상과 불법한 일을 삭간하게 하다. 증조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26일 무어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조윤손이 치게 하기를 오후 이장길이 첩보하기를 이달 19일에 먼저 5명의 척후병을 보내더니 여윤에서 이식 떨어진 곳에 적 30여기가 험에 여거하여 국로를 설치하고 또 굴을 만드는 것을 만났는데 우리 군사를 보고 빽빽한 숲에 흩어져 숨었으므로 우리 군사가 높은 언덕에 의거하여 애워싸니 적이 산으로 올라가 달아났다. 이날 저녁에 적의 보졸 50인가 말을 탄 20여 명이 길을 막고 크게 외치며 나오므로 아군이 학익진을 치고 높은 산기슭에 의거하여 한참 서로 싸웠는데 적군은 아래에 있고 아군은 위에서 있으므로 적이 물러갔다. 날이 저물어 아군이 고피로 옮겨 주둔하였는데 밤중에 적이 다시 전군을 범하였으나 아군은 벽을 굳게 하여 동요하지 않고 따로 척후군을 보내어 살피니 각성이 뒤의 부락으로부터 땅을 울리며 들려왔다. 아군이 군사를 동독하여 싸우며 나아가며 크게 격파하였는데 뒤의 부락에서 심리 떨어진 곳이었다. 즉 수십인이 화살에 맞고 깊은 숲으로 달아나 들어가며 드디어 적의 머리 3급을 베고 말 3피를 빼앗았다. 여연평으로 달려 들어가니 그 화곡은 혹 베어들여 쌓아두기도 하고 아직 베지 않기도 하였는데 아직 베지 않은 것은 밟아버리고 쌓아둔 것은 불살랐다. 또 기치를 성하게 펴고 화포를 쏘고 고각을 울리며 말을 달려 나아가 크게 병기를 보이고 강을 건너 들어갈 듯이 하다가 깊은 여울에 이르러 거쳤다. 사시에 회군하는데 적이 고각을 울리고 어지러리 외치며 이르렀으므로 아군이 싸우며 물러가며 하였다. 아군이 혹 화살에 맞기도 하고 창에 다치기도 하고 말도 화살에 맞았으나 죽은 자는 없었다. 일식 남직간이 적 30여인이 좌우로 나눠 좁은 목에서 기다려 맞고 기병 50명이 따라오며 아군을 공격하여 도전하므로 좌돌 격장 평윤문, 우돌 격장 이증수가 역격하여 크게 부셨는데 적 20여인이 화살에 맞아 혹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거나 깊은 숲으로 들어갔고 1급을 베고 1마를 빼앗았으며 아군은 1일만이 화살에 맞았으나 구원하여 도로 살아났다. 전군이 혼사동 북쪽에 이르렀다 하였으므로 신이 적이 혹 중도에서 기다려 막을 것을 염려하여 군사 200명을 거느리고 구원하러 들어갔습니다 하였고 관찰사 김극성이 이 일을 치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일은 적이 변방을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사가 저곳으로 들어가 서로 싸운 것이다. 저들이 화살에 많이 맞았다면 우리 군사도 다친 자가 있을 것인데 전군이 온전하게 돌아왔다 하니 변장이 죄를 입을 것을 두려워 이렇게 아린 것이 아닌가? 이 뜻으로 본도의 감사에게 하유하여 우리 군사 중에 다친 자가 있는지를 상세히 치게 하게 하라 하였다.